경륜학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은 아무래도 강자들이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 류지열의 부진, 성락승의 부진으로 30배가 넘는 배당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3경주하고 14경주에서 또다시 부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공격적인 승부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 12경주입니다. 김희준이 아무래도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직선에서 엄정일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김희준하고 엄정일의 동반 입상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엄정일이 김희준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금일도 김희준 아무래도 차분하게 경주 운영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팀 선배 배민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금일 배민구를 챙겨주려고 하게 된다면 수도권하고 김범수가 연합 펼쳐나가면서 김희준이 힘든 경주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정팀 협공보다는 수도권하고 세종팀 선수들 활약이 나가는 황승호나 김범수 활약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성급 13경주 류재열, 이으뜸 다시 만났습니다. 두 선수가 자연스러운 적극적 연합 펼쳐나간다면요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으뜸을 중심으로 조봉철하고 김준일이 파업을 했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이 뭉치면 류재열 또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점, 변수 가능성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4경주는 성락승이 전일 아쉬움을 남겼어요. 박병아를 믿었는데 박병아가 꼼짝 않다 보니까 성락성 뒤늦게 차는 나왔습니다만 착순권 진입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정신 차릴 것 같은데 김관희의 몸 상태가 너무 좋아요. 김용수의 도움을 받는다면 또다시 성락성 힘든 경주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경주는 아무래도 황인혁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황인혁을 중심으로 후차가 찾아야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병아 때문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병아가 상남으로 훈련지를 변경했는데 아직까지는 몸 상태가 살아나고 있지 못해요. 주도권 잡는다면 시속감은 좋을 것 같습니다만 지켜줄 수 있을지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박병아보다는 황인혁이 크게 넘어서면서 후미권 마크에 나가는 선수가 유리한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면 특성급 12경주부터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면 특성급 12경주입니다. 김희준 전일 좀 아쉬움을 남겼었죠. 김희준하고 엄정일의 동반 입상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렸어요. 두 선수가 동반 입상만 해도 배당이 상당히 괜찮았을 것 같은데 엄정일이 욕심을 냈습니다. 김희준 아쉬움을 남겨 2차권에 만족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희준은 아무래도 득점이 있기 때문에 2차만 해도 무난하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희준이 이번 패선 욕심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배민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금일 배민구를 직접적으로 챙겨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배민구를 앞장 세워 나가면서 김희준이 승부 타이밍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김희준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배민구까지 노골적으로 챙겨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련한 황승호 있고 김범수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김희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들을 의식한 경주운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희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황승호, 김범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범수도 타이밍 잡으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김범수가 힘을 쓰고 김희준이 몰고 갑니다. 그 뒤를 황승호가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전일처럼 김희준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기보다는 직선에서 짧은 투입, 승부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김범수가 타이밍을 잡으면 11초 때 거의 초반까지 끊어내고 있습니다. 곽현명을 활용해 나가면서 젖히거나 배민구를 활용해 나가면서 젖히게 된다면 김희준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김범수 활용해 나가면서 짧은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황승호의 후미권 마크 승부가 배당의 중심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번과 6번 쪽으로 배당이 집중적으로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김범수가 배민구라든지 곽현명을 활용해 나가면서 반바퀴 지점에서만 젖히면 전일도 김희준이 직선에서 잡혔기 때문에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기만 한다면 착순권 진입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승호도 2착만 하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안일하게 경주운영 펼쳐나간다면 김범수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고 보여요. 1번과 7번 동반 입상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1번과 6번 배당의 중심으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점 배제할 수는 없죠. 1번과 6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경제 중심 1번과 7번 쪽에
1번과 7번 쪽에 우선하실 때 1번과 6번을 차선으로 1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라고 한다면 김희준이 배민구의 조언을 도움을 받았어요. 오히려 김희준이 배민구를 챙겨 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주도하는 작전 펼쳐 나가죠. 그렇게 된다면 김희준이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김범수가 제대로 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고 황승호가 뒤에 물고 가거나 정재환이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배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준이 오히려 배민구가 오히려 김희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김범수 머리에 정재환하고 황승호를 공략해 나가는 7-2나 7-6 경주권 7-2나 7-6 복싱의 중심만 노려봐도 배당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7-2하고 7-6 특히 7-2는 상당히 좀 고액 배당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7-2하고 7-6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민구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김희준이 고전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희준이 재기량만 발휘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수도권하고 김범수 파업하지 않았던 선수들과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황승호 쪽으로 배당이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황승호보다는 김범수 쪽에 좀 더 주력해 달라는 말씀 1번하고 6번은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류재열, 전일 몸싸움이 밀려나면서 죽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 류재열을 몸싸움으로 밀어낼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금일만큼은 정신 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조봉철이 힘을 씁니다. 그 뒤를 이으뜸이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일 이으뜸 나름대로 힘을 썼죠. 과욕이었습니다. 고전하면서 버텨내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만큼은 류재열의 뒤를 이으뜸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으뜸이 류재열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이 류재열 금일만큼은 조봉철 활약 나가면서 저치기 나서고 이으뜸이 쫓아 들어가는 전법적인 타협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으뜸도 빠르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류재열과 이으뜸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과 4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요즘 왕지연 후미권 마켓 나가면서 착순권 재미 많이 보고 있어요. 직선에서 후다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류재열의 뒷자리를 왕지연이 물고 가게 된다면 그래도 수성하고 김포팀 선수들을 보이지 않는 끈끈한 유대관계 맺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2번하고 7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7번입니다. 2번하고 4번이에요. 2번하고 4번, 2번하고 7번 두 차권 중에서는 2번과 4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류재열이 점수가 많이 높아졌죠. 지난 대상 경주 때 임채빈의 뒤를 악착같이 물고 가다 보니까 2차권 진입했어요. 대상 경주 때 2차권 진입하니까 득점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도 봤듯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금일 파업을 했었던 이으뜸을 중심으로 조봉철하고 김준일이 자연스러운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류재열 타이밍 기다리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조봉철의 죽기사기 때립니다. 이으뜸이 막혀 나가고 김준일이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이번 편서 조봉철을 활용 나갈 이으뜸의 직선 찌발이 통할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사후가 가능하고 김준일, 전일 3차권까지 들이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리 선정에 실패했는데 오히려 자리 선정하지 못했었던 것이 김준일에게는 득이 됐었다는 점에서 4호나 4-3 견주권 4호나 4-3 견주권 류재열이 또 고전하게 된다면 4-5 견주권, 4-3 견주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그래도 류재열의 이으뜸이 안정감 있다는 점, 이으뜸 배제하면 왕지연이 쫓아갈 가능성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참 깝깝한 선수 한 명 있죠. 바로 성낙송입니다. 예전에 기량만큼 제대로 발휘 나가지 못하고 있는 성낙송. 전일은 또 상당팀 박병화 믿다가 오히려 박병화가 나가지도 않다 보니까 성낙송 뒤늦게 후미권 막혀 나갔는데 취입은커녕 따라가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파워블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훈련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몸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성낙송. 예전의 성낙송 아니기 때문에 김관희가 욕심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관희가 때리고 성낙송이 밀착 막혀 나간다면 성낙송이 직선 취입발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관희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김영수 팀 후배입니다. 세종팀 선수들이 아무래도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전일도 김영수가 훌러덩 넘어섰어요. 정재환하고 김영수의 동반 입상 주력이다 말씀드렸었는데 조봉철을 상대로 김영수가 3, 4코너 젖혔죠.
시속감 괜찮았습니다. 김일도 김용수가 힘을 써요. 성낙송이 몰고 가서 3, 4코너 젖히기 나선다면 성낙송이 김관희를 넘어서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정근이 또 성낙송의 뒤를 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낙송을 괴롭혀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전 김관희가 성낙송을 충분히 견제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6번하고 7번. 6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6번과 7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의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 중심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최정근이 전일도 몸싸움 펼쳐나가면서 2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성낙송을 밀어제끼면 최정근도 또 쫓아갑니다. 김관희와 최정근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한 만큼 6번과 7번 동반 입상 쪽 우선하시되 6번, 3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6번과 7번은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에서 반대로 김영수가 타이밍을 써요. 힘을 쓰는데 김관희를 타겟으로 최정근하고 성낙송이 밀어제끼는 작전 펼쳐나간다면 김영수가 오히려 혼자 달아나고 후미권에서 싸우다가 최정근 뒤늦게 날라오고 성낙송 뒤늦게 날라올 수도 있어요. 김영수가 오히려 재미 볼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영수 머리 놓고 최정근하고 성낙송을 공략해 나가는 13이나 16 경주권, 13이나 16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그래도 저는 김관희와 성낙송의 동반 입상이 우선입니다. 복승은 함께 염두에 두셔야죠. 6번과 3번 충청권 세종과 미원 협공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황인혁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황인혁을 중심으로 후차가 찾아야 되는 편성인 거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병아가 상남으로 내려갔어요. 성낙송하고 훈련하고 있는데 파트너적인 면에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성낙송도 몸 상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박병아도 몸 상태가 상당히 무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일도 성낙송 박병아를 믿었었는데 박병아 꼼짝 안 했습니다. 직선에서 차도 나오질 않았어요. 선행승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병아가 죽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타이밍을 잡으면 시속감은 좋은데 막판 조속이 떨어지고 있는 박병아, 황인혁이 과연 박병아를 활용해 나가면서 동반 입상 성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병아 파업하고 상남 내려가서 그야말로 죽을 쓰고 있죠. 박병아 지켜주려고 하더라도 훌러덩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훌러덩 넘어서게 된다면 엄정일이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87년 동갑내기 친구에다가 엄정일 요즘 보약 좀 많이 다려 먹는 것 같습니다. 홍삼도 많이 다려 먹는 것 같아요. 전일도 김희준을 상대로 폭발적인 추입 승부 펼쳐나가고 있는 엄정일이란 점, 한 달 전 엄정일, 2달 전 엄정일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황인혁의 뒤를 엄정일이 밀착 막혀나가는 5번과 2번 깔끔한 승부를 한번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2번입니다. 5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병아가 전에는 타이밍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황인혁이 박병아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수도 있죠. 정태양을 박병아가 활용해 나가면서 젖히고 11조 때 초반까지만 끌어내 준다면 이번 편성 황인혁이 지켜줄 수는 있어요. 5번하고 7번 정도 차선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박병아가 아닌 것 같습니다.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깔끔한 승부를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5번, 2번, 7번이 단연 독보입니다. 5번, 2번, 7번 3복권 주권 쪽에 5번, 2번, 7번 3복권 주권 쪽에 우선하시되 박병아 자체가 아무래도 타이밍을 잡지 못하게 된다면 엄정일의 뒤는 문희덕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5번, 2번, 6번 3복승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황인혁 중심으로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엄정일과 협공 가능성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장에서 본장 또는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저의 설명을 들으시게 된다면 경주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KR레이싱 경륜항 검색하시고 PDF 다운 받으시면 컴퓨터로도 경륜항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 플레이스토어 경륜항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경륜항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